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뜯어먹는 여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즈넉한 산과 저수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꿈꿔본 평화로운 전원주택에서의 노후입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토록 아름답게 빛나던 그 꿈이 당신의 남은 노후를 외로움과 건강 걱정, 그리고 끝나지 않는 수고로움으로 채울 그림자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지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한 그분은 평생의 꿈이었던 전원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경기도 외곽에 그림 같은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천국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의 꽃과 나무를 가꾸며 주말이면 자식들과 손주들을 불러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한두 번 바뀌자 천국 같던 일상에 서서히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면 허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비가 새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집은 끊임없이 주인의 손길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자주 찾아오던 자식들의 발길도 1시간이 넘는 먼 거리에 점점 뜸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도시의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고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결정타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분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하고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까지 가는데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은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그 그림 같던 집이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3년 만에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3년의 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꿈의 이면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네. 내 노후 자금과 건강,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모두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지. 제 지인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 생활이 답답하다며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전원주택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염려하게 하고 재산을 축내며 여러분을 세상과 멀어지게 하는 신중해야 할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전원주택의 환상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곳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꿈 너무나 이해합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자연 속의 집은 당연한 보상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인 선택이 평생의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은빛 여행에서는 왜 전원주택이 신중해야 할 선택인지,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이곳은 과연 어디인지 그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안에 후회를 피하고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똑똑한 사람들은 전원주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까요? 그들은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강과 관계입니다. 첫째,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깊은 밤,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이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생 모아놓은 재산도 멀리 사는 자식들의 효심도 아닙니다. 바로 구급차가 당신의 집 현관문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응급실까지의 거리.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의 가치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넓은 평수가 아니라 병원과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질환은 1분 1초가 후유증의 정도를, 나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심근경색의 경우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내, 뇌졸중은 3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까지 10분이 걸리는 것과 30분이 걸리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30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을 2발로 걸어 나오느냐, 휠체어에 의지해서 나오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아니면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마당을 거닐 수 있느냐, 아니면 창문 너머로 세상을 바라만 보아야 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친구처럼 평생을 함께 가야 할 만성질환이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이 질환들은 꾸준히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무서운 합병증으로 돌아옵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혈압약을 타기 위해, 물리치료 한번 받기 위해 매번 차로 30분 이상을 운전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 몸이 유난히 무거운 날에도 그 먼 길을 나서야 한다면 병원 가는 것 자체가 거대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오늘은 그냥 건너뛸까 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한두 번 진료를 거르다 보면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75세 전후로 운전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시력 저하, 반응 속도 둔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전한 운전이 어렵기 때문이죠. 전원주택에 살면서 운전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집에 고립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매번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그들의 귀한 시간을 뺏는다는 미안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결국 그 미안함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병을 키우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10분이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평온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결국 노후의 집은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액자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는 튼튼한 성곽이어야 합니다. 그 성곽의 가장 중요한 성문은 바로 병원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둘째, 찾아오는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서 나눌 사람 하나 없다면 그곳은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외로운 공간일 뿐입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은 숨막히는 정적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중교통 접근성은 이 외로움이라는 병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약입니다. 운전을 그만두는 날이 오더라도 내 2발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 가서 노래를 배우고 내일은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고 모레는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을 빌리는 활기찬 일상. 이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신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환경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나누는 가벼운 눈인사, 단지 내 산책로에서 만난 사람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커뮤니티 시설에서 함께 운동하며 쌓이는 동지애. 이런 일상적인 만남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에서는 이웃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웃과 교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적다는 것은 큰 단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부부 2사람뿐인데 평생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24시간 내내 얼굴을 마주하고 지내다 보면 없던 갈등도 생겨나게 됩니다. 서로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흐르게 됩니다.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둘만 있게 될 때 작은 문제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각자 복지관도 가고 친구도 만나며 자신만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 서로에게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카페에서 제잘거리는 젊은이들의 대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집은 사람을 가두는 섬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항구와 같아야 합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영혼이 늙지 않는 집입니다. 셋째, 생각지 못한 비용과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집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낭만 뒤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비용과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난방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단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보통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아파트에서 20만 원 나오던 난방비가 전원주택에서는 50만 원, 60만 원이 나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나오는 난방비는 고정 수입이 줄어든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꾸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해주지만 전원주택은 그 모든 것이 나의 몫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지붕방수 공사를 해야 하고 외벽에 금이 가면 보수를 해야 하며 보일러가 고장나면 직접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낭만으로 시작했던 텃밭은 허리 통증과 함께 매년 수십만 원의 퇴비값과 모종값을 요구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수리 비용들은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조금씩 축내는 원인이 됩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력 또한 끊임없이 요구됩니다. 여름 내내 무섭게 자라나는 잡초를 쭈그리고 앉아 뽑아야 하고 이름 모를 벌레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젊을 때야 이런 일들이 운동 삼아 할 수 있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뼈마디가 쑤시고 허리가 아픈 우리 나이에 이런 일들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고된 노동일 뿐입니다. 결국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며 떠났지만 고된 농촌 생활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노동에서 벗어나 쉬고 싶었던 노후가 오히려 더 힘든 노동으로 채워지는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반면 아파트는 관리비만 내면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거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아파트는 관리비가 일정하게 나오므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전원주택은 끊임없이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과 같지만 잘 관리되는 아파트는 많은 것을 알아서 해주는 든든한 비서와 같습니다. 우리 노후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든든한 비서가 필요합니다. 넷째, 안전과 보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깊은 밤, 낯선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깰 때의 그 불안감. 노후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은 안전과 보안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죄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무리 CCTV를 설치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춘다 해도 주변에 도와줄 이웃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밤에 홀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삶. 그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평온한 노후의 모습일까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여 안전을 돌봐줍니다.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되고 단지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이웃들이 가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응급 상황에서의 안전입니다. 앞서 병원과의 거리를 말씀드렸지만 병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발견해줄 사람입니다. 만약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이라도 부러진다면 누가 나를 발견해줄 수 있을까요?
그 고통과 공포 속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이웃이 가까이 있어 비상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며칠 동안 신문이나 우유가 쌓여 있는 것을 본 이웃이나 경비원이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의 밀집성은 때로는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이 됩니다. 전원주택의 독립성은 때로 불안한 고립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의 밀집성은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나 홀로 강한 것보다 함께 있어 안전한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나의 안전과 평온을 염려하게 하는 집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집,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특정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곳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꼭 마음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의 남은 30년을 지켜줄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완벽한 의료 및 생활 인프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의 가치는 전망이나 크기가 아니라 병원과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10분이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평온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단순히 동네의 작은 의원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까지 차로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직결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자주 가는 병원과 약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병원 한 번 가기 위해 자식에게 매번 부탁하거나 1시간씩 운전해야 하는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마트나 은행, 시장, 주민센터 같은 생활 필수 시설들이 모두 걸어서 해결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산책하듯 걸어나가 은행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신선한 두부 한 모를 사오는 소박한 일상. 이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후에는 가장 큰 행복이자 자존심이 됩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내가 언젠가 운전을 그만두는 명예로운 졸업을 하는 날이 오더라도 여전히 내 두 발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택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활기찬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나면 우리는 거대한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전원주택의 고요함은 처음에는 평화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막히는 정적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 곳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걸어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집 근처에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공원, 도서관 등이 있어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함께 노래를 배우고 함께 탁구를 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단지 내에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 단지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심 가까운 곳에 살면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카페에서 제잘거리는 젊은이들의 대화 소리가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줍니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를 고립시키는 집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집. 그곳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택하는 두 번째 장소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신체 기능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 환경입니다. 우리가 60대에 선택하는 집은 80대,
90대에 내가 살아야 할 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두 다리가 건강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낙상입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넘어지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지만 노년의 낙상은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이어져 그대로 누워 지내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 미래에 약해진 나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곳을 선택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집 안팎에 문턱이 없으며 화실과 복도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무장의 설계가 적용된 집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전한 집은 내가 마지막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재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지켜주는 집. 그곳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택하는 세 번째 장소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노후에는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나의 남은 생을 책임져 줄 가장 중요하고도 마지막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 집의 경제적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황금성입니다. 황금성이란 필요할 때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수술비나 요양비 등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거대한 짐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의 아파트가 외곽의 전원주택보다 훨씬 더 황금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노후 자금은 더 이상 불어날 가능성보다는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터무니없는 개발 호재를 믿고 투기하기보다는 수요가 꾸준하여 장기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낮거나 가치 변동이 심한 전원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거나 연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도심의 집이야말로 든든한 노후 소득을 보장해줄 최고의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낭만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지켜주는 집. 그곳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택하는 네 번째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에 살기 좋은 곳에 대한 환상과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노후의 행복은 집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병원과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이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진짜 좋은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큰 집이 아니라 내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작지만 강한 도시 안에 있는 집입니다. 오늘 당신의 그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나의 노후 주거 계획을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상적인 노후 주거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